창가에 기대 앉은 박은혜의 희끗희끗한 파마머리 위로 늦가을의 스산한 햇살이 부서졌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 묻혀 살았던 그녀에게 정년 후 찾아온 고요는 때로 감옥처럼 느껴졌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는 온기마저 희미해진 듯했다. 명절이나 생일에나 얼굴을 비추는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와 간간히 걸려오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뿐이었다. 나도 이제 다 늙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짙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달래려 아들 선우가 깔아준 SNS 앱에서 낯선 이름의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마이클 최. 프로필 사진 속에는 사막을 배경으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신을 UN 평화유지군 소속 재미교포 군의관이라 소개하는 그의 첫 메시지는 정중하고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여사님. 여사님의 프로필에서 따뜻한 인품이 느껴져 친구 신청을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외국 군인이라니. 하지만 이내 화면 속 그의 선한 눈매와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경계심을 허물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클 씨. 답장을 보내고 난 후 얼마 만인지 모를 설렘이 가슴속에서 작게 피어올랐다. 그날부터 마이클과의 대화는 은혜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자신의 고된 군 생활과 평화에 대한 신념,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다. 은혜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전직 교사였던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에 마이클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녀를 마음의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라 칭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다정함은 은혜의 메마른 일상에 단팽비처럼 스며들었다. 은혜는 그에게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젊은 시절의 추억,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까지 털어놓았다. 마이클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깊이 공감해 주었다. 여사님, 당신은 제게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요. 당신과의 대화만이 이 척박한 곳에서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어느덧 마이클은 은혜에게 아들보다 더 가깝고 의지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내주는 조악하게 합성된 티가 나는 풍경 사진이나 군 동료들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들을 보며 그의 세계를 상상했고 그가 겪고 있을 어려움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밤늦도록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지만 피곤함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컸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혼잣말도 부쩍 줄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여보, 나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텐데 라며 수줍게 속삭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이클은 은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은혜를 소울메이트라 부르며 전쟁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그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은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뛰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 설마 나 같은 늙은이에게 고개를 저으면서도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외로운 노년의 마음에 헛된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사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대가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데 통신 장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데 해외 송금이 막혀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아주 소액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갚겠습니다. 제 목숨과 동료들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평생 누구에게 돈 아쉬운 소리 한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화면 속 마이클의 절박한 표정, 그가 보내온 사진 속과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데 이 정도는.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아들 선우에게 의논해볼까 싶었지만 안 그래도 자신을 구식 취급하는 아들이 알면 잔소리를 퍼부을 게 뻔했다. 결국 은혜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의 일부를 떨리는 손으로 마이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송금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과 함께 누군가를 도왔다는 묘한 성취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돈을 받은 마이클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여사님,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굴었고 은혜를 향한 애정 표현도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퇴역하면 곧장 한국으로 가서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작은 집을 얻어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워주는 그의 달콤한 약속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의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더 큰 부탁을 해왔다. 여사님, 제가 퇴역 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비밀 투자를 알아봤습니다. 군인들만 아는 특별한 정보인데 여사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는 현란한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은혜를 유혹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으로 거액을 요구했다. 은혜는 망설였다. 이번에는 액수가 너무 컸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까지 합친 그야말로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하지만 마이클은 이 기회만 잡으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라며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의 말은 은혜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노년의 자존심. 결국 은혜는 평생을 모은 돈을 모두 해지하여 마이클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은행 창구에서 젊은 은행원이 어르신,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라며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은혜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오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린 뒤였다. 이게 다 잘 되면 그럼 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다. 거액을 송금한 후 마이클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매일같이 오던 연락은 뜸해졌고 메시지 내용은 짧고 건조해졌다. 불안해진 은혜가 먼저 연락하면 작전 중이라 바쁘다, 보안 문제로 연락이 어렵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았다. 약속했던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혜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애써 괜찮다고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선우가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왔다. 대기업 차장으로 일하는 선우는 늘 바빴지만 그래도 틈틈이 어머니의 안부를 챙기려 노력하는 아들이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심한 듯 던진 아들의 질문에 은혜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선우의 눈썰미는 날카로웠다. 그날 저녁 선우는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었다. 잠금 화면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폰에는 마이클 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호기심에 대화 내용을 살펴본 선우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선우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만 숙였다. 선우는 어머니의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고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이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어머니의 침묵과 텅 빈 통장 잔고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혜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과 자책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그렇게 믿었던 마이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숨이 막혔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선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 밤 모자 사이에는 깊은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선우는 어머니를 이끌고 경찰서로 향했다. 은혜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들의 뒤를 따랐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젊은 경찰관은 은혜의 사연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졌다. 그래서 그 사람 실제 이름이랑 주소는 아시고요? 만난 적은 있으시고요?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요. 온라인으로만이라고 답하자 경찰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르신, 이런 국제 로맨스 스캠은 범인 특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면 찾기도 어렵고요. 일단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관의 무미건조한 답변은 은혜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경찰서를 나서는 은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 손길마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평생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기에 넘어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선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화가 났지만 이제는 깊은 연민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아챘더라면. 그는 인터넷을 뒤져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선우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설득했다. 어머니,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우리 한번 가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은혜는 마지못해 아들을 따라 나섰다. 복지센터 상담실에는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 몇몇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기구한 사연들을 털어놓았다. 자칭 검사에게 속아 돈을 보낸 할아버지, 딸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에 평생 모은 돈을 날린 할머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혜는 자신만이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악랄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상담을 진행하던 젊은 사회복지사 강지훈 씨는 은혜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사기를 당한 것은 결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나쁜 것이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감을 떨쳐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그 자리에서 은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노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점차 귀를 기울였고 이내 숙연한 분위기가 상담실을 감쌌다. 모임이 끝난 후 이웃 아파트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세가 은혜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은혜 씨, 나도 예전에 자식들 몰래 이상한 건강식품 사 먹고 돈 날린 적 있어. 그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창피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저놈들 보란듯이 더 씩씩하게 살아야지. 순자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은혜는 다시 한번 울컥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녀에게 작은 빗줄기가 되어 다가왔다. 그날 이후 박은혜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들 선우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마이클 최와의 모든 대화 기록, 사진,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증거 자료를 만들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도 구했다. 변호사는 국제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 검거나 피해액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일단 해당 SNS 플랫폼에 사기 계정 신고를 하시고 송금한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지급 정지나 반환 요청을 해보세요. 물론 큰 기대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선우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였다. SNS 고객센터에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 마이클 최 계정의 차단과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은행에는 송금 기록을 근거로 피해 구제 신청을 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기관에선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단 한 푼이라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은혜도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사연을 익명으로 몇몇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했다. 처음에는 수치심에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나의 어리석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면. 다행히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은혜의 사연에 관심을 보였다. 기자는 은혜와 선우를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며칠 후 황혼의 로맨스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노인대상 신종국제사기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창에는 은혜를 응원하는 글들과 함께 비슷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사회적으로 잊힐 뻔했던 노인 대상 사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초기에 미온적이던 경찰도 마지못해 재수사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선우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되었다. 물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것만으로도 은혜와 선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별개로 은혜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매주 노인복지센터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피해자들과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조금씩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갔다. 최순자 할머니와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순자 할머니는 긍정적이고 씩씩한 성격으로 은혜에게 늘 힘을 주었다. 은혜 씨, 우리 아직 젊어. 저런 못된 놈들 때문에 기죽어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도 하면서 신나게 살아야지. 선우와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모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선우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은혜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을 깨달았다. 주말이면 선우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외식을 했다. 서먹했던 대화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농담과 웃음으로 채워졌다. 물론 잃어버린 돈에 대한 생각이나 마이클 최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문득 치밀어 오르는 허탈감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 곁에는 이제 함께 아파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혜는 노인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교육에 강사로 나섰다. 강지훈 사회복지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스스로 용기를 낸 결정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노인들의 눈빛을 보며 점차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 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아무리 안타까운 사연을 늘어놓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십시오. 외롭다고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내려오는 은혜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비록 큰 돈을 잃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는지도 몰랐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와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마이클 최 검거나 피해의 회수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간간히 담당 형사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제 공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어쩌면 영영 그 돈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혜도 이제는 어렴풋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 작은 화분에 새로 옮겨 심은 여린 제라늄 새싹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시들어버릴 것처럼 연약해 보였던 새싹은 은혜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파릇한 잎을 틔워 올리고 있었다. 마치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그녀 자신처럼. 가끔 늦은 밤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이클 최가 보내왔던 달콤한 메시지들, 그의 목소리, 그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함몰되지 않았다. 대신 그 기억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선우는 여전히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다. 주말이면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역시 사람은 햇볕도 쬐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한다니까요. 장난스럽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은혜는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아들의 관심이 이제는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다. 다 내 덕분이다, 선우야.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아마 계속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무슨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죠.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함께 녹아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노인복지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노래 교실, 건강 체조 등. 은혜는 특히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열심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전화나 받고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스마트폰이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정보 검색은 물론 금융거래 시 보안 설정이나 스팸 차단 방법 등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놈들한테 안 속을 거야. 순자 할머니에게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은혜가 정성껏 돌보던 제라늄 화분에서는 마침내 작고 붉은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다. 은혜는 창가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마치 자신의 삶에도 다시 한번 꽃이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형사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은혜 어르신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신고하셨던 국제 로맨스 스캠 사건 관련해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동남아시아에서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인터폴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현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국내 송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피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다 빼돌린 것 같아서요. 형사의 말은 기쁨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범인이 잡혔다는 사실은 분명 위안이 되었지만 평생 모은 돈을 되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다. 하지만 은혜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형사님.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은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그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선우는 범인이라도 잡혔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돈은 우리가 또 벌면 되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라며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 말에 은혜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조금 흘렸다. 며칠 후 은혜는 다시 노인복지센터 강단에 섰다. 이번에는 금융사기 피해, 그 후의 삶이라는 주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 변화, 그리고 회복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범인이 검거되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여러분, 돈을 잃은 것은 물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전부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던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은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단순한 피해 사례의 공유를 넘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해주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은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은혜는 창가에 활짝 핀 붉은 제라늄 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그 꽃처럼 그녀의 남은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비록 통장의 잔고는 초라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마이클 최라는 어두운 그림자 대신 새로운 희망과 작은 행복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값비싼 투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은혜는 75번째 생일을 맞았다. 그 사이 마이클 최, 아니 그의 본명이 최민준이라는 사실과 그가 국제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뒤 결국 필리핀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간간히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그는 필리핀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지만 은혜를 포함한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었다. 하지만 은혜의 삶은 그 현실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노인복지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특히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사로서는 꽤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솔한 경험담과 따뜻한 격려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실제로 그녀의 강의를 듣고 사기를 피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이 은혜에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다. 선우는 결혼하여 예쁜 딸을 낳았고 은혜는 손녀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았다. 주말이면 선우네 집에 가서 손녀의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행복이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손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살아가는 이유이자 기쁨이었다. 최순자 할머니와는 여전히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가끔은 용기를 내어 시외버스를 타고 가까운 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은혜 씨,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 순자 할머니의 말에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물론 가끔은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 돈이 있었더라면 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선우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왜 없겠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그 돈 때문에 내가 지금의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더 큰 불행을 막은 것일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아파트 창가에는 여전히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해마다 붉은 꽃을 피워내는 제라늄은 이제 그녀의 작은 역사를 함께하는 친구 같았다.
꽃잎이 지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는 순환을 보며 은혜는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어느 날 은혜는 강지훈 사회복지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은혜의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현재 심리상담을 통해 회복 중이라는 한 익명의 할머니가 보낸 감사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박은혜 선생님, 선생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았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은혜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녀의 마음처럼. 은혜는 더 이상 외롭거나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상실의 아픔을 넘어 나눔과 연대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비록 마이클 최에게 빼앗긴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가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절망 끝에서 피어난 한 송이 제라늄 꽃처럼 작지만 강인한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다. 세월은 은혜의 얼굴에 더 많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 못지않게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복지센터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고 가끔씩 들어오는 강연 요청에도 기꺼이 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어떤 방송국에서는 그녀의 사연을 바탕으로 단막극을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은혜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선우와 강지훈 사회복지사의 설득에 결국 수락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또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단막극이 방영된 후 은혜는 동네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아이고, TV에 나오신 할머니 아니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유명세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어느덧 시간은 또 흘러 은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만은 여전히 꼿꼿했다. 선우는 이제 중년의 가장이 되었고 손녀는 어엿한 초등학생으로 자랐다. 최순자 할머니는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은혜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친구로 남아있었다. 늦은 오후 은혜는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오래전 마이클 최와 나누었던 메시지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가 속삭였던 달콤한 약속들, 함께 꾸었던 헛된 꿈들. 이제는 아련한 기억의 편린일 뿐이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켰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때로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약한 고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할머니, 뭐 하세요?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은혜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었니? 손녀는 제잘제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고 은혜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던가.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창밖에 깔릴 무렵 은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마이클 최도 그 자신만의 깊은 어둠과 결핍 속에서 괴로워했던 한 명의 불행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물론 그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향한 증오심은 세월과 함께 많이 무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창가에서 붉은 꽃을 피우고 있는 제라늄 화분에 물을 주었다. 시들지 않는 생명력,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을지라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은혜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그녀의 삶은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일 터였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박은혜 할머니의 아파트 창밖으로는 단풍이 곱게 물든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요즘 부쩍 기력이 쇠했지만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며칠 전 선우는 어머니의 팔순잔치를 조촐하게 열어주었다. 손녀는 서툰 솜씨로 그린 할머니 초상화를 선물했고 은혜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팔순잔치가 끝난 며칠 뒤 은혜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었다. 물론 마이클 최에게 사기당하고 남은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아끼고 모은 소중한 자산이었다. 선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이내 어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존중하기로 했다. 은혜는 강지훈 사회복지사와 상의하여 자신이 활동했던 노인복지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부금은 금융사기 피해 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예방교육 자료 제작에 쓰일 예정이었다. 기부 절차를 마치고 복지센터를 나서는 은혜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물질적인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하지만 사람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마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남편의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던 자신의 모습, 남편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지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났다. 비록 삶에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은혜는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선우와 손녀, 그리고 그녀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장례식장에는 그녀의 강의를 듣고 용기를 얻었던 노인들, 복지센터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사연을 기사로 썼던 젊은 기자도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들은 모두 박은혜라는 한 평범한 노인이 남긴 삶의 궤적과 용기를 기억하며 슬픔을 나누었다. 은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금이 만들어져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도왔고 그녀가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기 피해 노인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남아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선우는 가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이클 최가 보내왔던 제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이었다. 한때 어머니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얼굴. 선우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그 사진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어머니의 삶에서 그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져야 했다. 대신 그는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제라늄 화분을 자신의 집 창가로 옮겨와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붉은 제라늄 꽃이 피어날 때마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는 그 꽃처럼 시들지 않고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또 변해갔지만 박은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때로는 안타까운 사기 피해 사례로, 때로는 절망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귀감으로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은 존엄성을 지키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소박하지만 위대한 진리였다. 어둠이 짙게 내린 도시의 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마이클 최가 외로운 누군가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박은혜 할머니가 피워낸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꺼지지 않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용기를 북돋우고 있을 터였다. 세상은 그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흘러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치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박은혜 할머니의 이야기도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